색깔 있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훈 더민주 금천 당선인을 직접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예. 네, 팟짱 첫 번째 출연이시죠? 예. 저희가 이런 자리 처음이에요. 그러세요? 예. 팟캐스트 저희 인터뷰 처음이신 거죠? 예, 예. 네. 먼저 팟짱 우리 애청자분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 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된 이훈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가 종종 있어가지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처음이라서 어색하니까 좀 많이 좀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번에 금천 지역에 가신 지가 예. 얼마 안 되셨죠? 얼마나 되셨죠? 처음 명함 들고 거리에 나서서 당선 완성할 때까지 2달 반 걸렸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저희가 당선인들 만나면은 거기 지역에서 14년, 뭐 예. 20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2달 반 만에 이번에 당선이 되셨네요. 예. 예. 참 이게 천운인가요? 저는 사실은 뭐 운도 있었겠죠. 네. 운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저한테 무슨 특별한 뭐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해하시는 데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 그러게요. 아니 예. 저는 처음부터 좀 궁금했던 게 예. 이목희 예. 정책의 의장을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예. 결선까지 갔었죠. 예. 치열한 경쟁 끝에 이겼는데 어떻게 이기신 건가요? 어떻게 이겼는지 사실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어쨌든 경선도 선거니까 그렇죠. 당내 선거니까 네. 선거에서 이제 제가 이겼다라고 표시는 되는데 사실은 엄격히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일단은 선수를 좀 바꿔야겠다라는 의지들이 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건 제가 알고 갔던 건 아니었고요. 지역 민심이 그랬다는 건가요? 민심, 그러니까 저희 당내 경선은 어쨌든 당내 경선이었지만 주민들의 국민 여론조사로 했는데 안심번호로 네. 어쨌든 과정에서 보면 제가 가기 전에도 조금 알았어요. 가기 전에도 저도 이 지역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네. 간단한 사전 조사를 좀 하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아예 못 해볼 곳은 아니다라고 전 판단을 했었고 네. 근데 그 판단이 항상 옳지만은 않은데 가서 보고 만나보고 얘기 들어보고 하니까 이거 해볼만 하겠다. 그래서 저희 캠프에서는 그래서 이제 단계 전략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결선 투표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결선 투표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일단 2등만 하자. 무조건 2등 하자. 왜냐하면 그 당시 3사람이 경선을 하게 됐습니다. 경선은 네. 후보는 4사람이 등록을 했었는데 3사람이 경선하는데 대부분이 어쨌든 이목희 의원님을 이목희 이제 지금 현재 현 의원님이고 정책위장을 하셨었는데 네. 이목희 의원님에 대해서 어쨌든 비토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당내에서도 있었고 네. 그래서 결선 투표만 가면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선 투표 가는 게 사실 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세 분이서 했는데 한 분은 이목희 의원님이셨고 네. 한 분은 최기업 교수님이라고 사실은 민노당 출신이셨고 네. 이분이 저희 민주당에 들어온 지는 좀 제법 되셨는데 아마 중간에 다른 당으로 서울시장 후보까지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에서도 한 30년 이상 털을 닦으신 분이 되셔서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네. 참 넘기 어려운 벽이었는데 어떻게 간신히 넘었어요. 사실 그거 넘기 제일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결선에 가셔서 예. 거기서 이겨서 예, 사실 후보가 그 당시 이제 되셨는데. 참여하셨던 최기업 네. 교수님한테 도와달라 말씀 좀 드렸고,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어쨌든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네. 최소한 제가 좀 더 폭넓게 지역을 아우르면서 정치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네. 그래서 참여하셨던 분들의 지지층에도 이제 제가 어쨌든 소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간신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경선을 통과하셔서 본선에 나갔는데 예. 본선도 쉽지 않았죠? 본선도 저 상대가 그 지역에서 계속 예. 지역에서 구청장 구청장. 2번 하시고 예. 그거 하시기 전에도 시의원도 하셨던 분이시고 해서 그 시흥 지역 토박이라 합니다. 금천구는 크게 독산동 지역하고 시흥동 지역이 있는데 독산동 지역은 아시다시피 이제 외지에서 들어오셔서 사셨는지 고향은 다 다른 데인데
보통 한 3, 40년 이상 된 분들 많으시고 시흥동은 토박이부터 이제 그런 분들이 많고 예. 근데 그 새누리당 후보셨던 분은 시흥동 토박이셨어요. 거기서 낳고 자라고 4대째 사신다고 주장을 하시죠. 야, 그러면 만만치 않았겠네요. 예, 지역에서는 상당히 강한 분이셨습니다. 2달 반 이제 지역에 가서 네. 계시면서 당선이 됐는데 예. 그럼 그동안 선거운동 하시면서 정말 발로 뛰시고 호소하시고 이런 게 네.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좀 얻었나요? 이거 뭐 선거하면서 누구는 뭐 과학 선거한다 하고 하는데 그럴 여지도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2달 반이면 지역을 몇 바퀴 돌기도 부족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당선되고 나서 제 얼굴 처음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도 당선 인사 다니는데 예. 저 당신 얼굴 보지도 않고 찍었어요라는 분들을 훨씬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요. 예. 오. 그래서 보면 결국은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 자체가 네.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 이 친구가 일할 만한 친구가 일을 할 만한 친구인가 그다음에 최소한 한 분야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해온 친구가라는 기본 점수를 주면 네. 그 다음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선거 구도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아무래도 이 박근혜 정권 예. 심판 바람이 강하게 분 것도 큰 영향을 줬다. 아주 큰 영향을 저는 네. 봅니다. 왜냐하면 제 얼굴도 안 보고 찍으신 분 너무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금천에도 큰 바람이 불었군요. 불었죠. 네. 불었고 금천에 크게 두 가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나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크게 불었고요. 네. 마지막에는 역시 국민의당 녹색 바람이 많이 불었고요. 왜냐하면 금천구가 예. 지역적으로 이제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서민층들이 많이 모여서 밀집지대입니다. 네. 그래서 호남 분들이 좀 많으시고 아, 어느 정도로 많고 지역의 영향력이 많냐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국민당까지 포함해서 네. 그 지역에서 시구의원 하시는 분들 호남분이 많아요. 제일 많습니다. 그렇다고 인구수가 제일 많은 건 아닙니다. 호남 출신이 네. 인구수는 충청 출신들도 많으시고 하신데 사실은 지역에서 이제 그 목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지역에서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단합이 잘 되는 부분이 호남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예. 녹색 바람이 안 불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녹색 바람이 분 지역, 금천 지역. 지역인데 예. 아니 정당 지지도 국민당 1등했습니다. 금천에서요? 예. 그렇군요. 네. 근데 야권이 분열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총선 그 투표 전에는 예. 야권 분열로 인한 새누리당 어부지리를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예, 예. 당선인도 좀 많이 우려하지 않으셨나요? 당연히 우려하죠. 어떠셨어요? 예. 이게 단순히 저의 우려만이 아니고 네. 지역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우려하셨고 저도 이제 물론 출생을 이제 전남에서 했기 때문에 네. 이제 호남 분들이 저에 대해서 많이 호의적이셨지만 걱정도 많이 하셨어요. 네. 당연히 갈라져서 쓰겄냐, 그래서 그래서 이길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요. 많았고 저도 처음엔 답변을 그랬어요. 어쨌든 중앙 차원에서 연대나 연합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역에서라도 단일화라고 한번 해보려고 애는 쓰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애를 써보긴 써볼 텐데 네. 안 되면 뭐 제가 새누리당, 국민의당 두 개 다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저는 이제 이 신문 볼 여지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선거운동 하다 보면 근데 그렇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언론에서 이제 교차 투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후보는 될 만한 후보 밀어주고 예. 당은 예,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자. 예. 이제 교차 투표 아젠다가 나오던데 이게 이제 사실은 정당이나 정치권이 만든 아젠다라기보다는 새누리당을 심판하겠다는 국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사실은 이번 선거 아젠다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참 대단하다. 개인적으로 이 국민들이 선택이라는 게 무섭고 네. 참으로 대단했구나. 스스로 이러한 큰 정치 아젠다도 만드시고 이제 그러면서 스스로 거기에 따라서 투표도 하시고 그러면서 현재 선거 결과를 만들어낸 게 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국민이 이번에 만들어놨다는 생각을 아주 절실히 했습니다. 이번이 첫 선거셨어요? 예, 첫 선거예요. 본선도 그래요? 첫 선거입니다. 아, 격보라는 거 처음 붙여봤죠. 네. 참 대단합니다. 저희가 당선인 인터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첫 선거에서 이렇게 당선되신 분 저희가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감사합니다. 조홍천 뭐 후보나 여러 후보가 있지만 네. 제가 인터뷰하는 거는 예.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데 아니 그 출구조사부터 앞서가셨잖아요. 예.
그때 간신히 앞서 있더라고. 한 2% 앞선 걸로 나왔던데요. 네. 기억으로는. 그럼 당선이 확정된 거는 몇 시 정도였습니까? 언론에서 확정한 거는 좀 늦게 됐어요. 네. 새벽까지 넘어갔는데 사실은 이제 개표 참관인들로 갔던 저희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12시 전에 사실은 거의 확정이 된 걸로 알고 12시 있어요. 전에? 예, 예. 꽃다발 받으시고 이렇게 손 들고 네. 세레모니 할 때 예. 어떤 생각을 좀 하셨어요? 사실은 대단히 기쁠 줄 알았어요. 저는 저도 첫 선거 했고 첫 번째 그러니까요. 벽보 붙이고 사람들이 이제 당선 확정되고 하면 너무 기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기뻤어요. 그래요. 네, 하나도 안 기쁘고 눈물까지 나지는 않는데 뭐 슬픔 이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저별? 무거웠어요. 뭐 네, 이런 아니요, 건가요? 되게 무거웠습니다. 무거웠다고요? 네, 엄청나게 무거웠습니다. 꽃다발도 무거웠고 사실은 좀 네. 착잡함도 있고요. 착잡함이라 하면은 네. 선거 때가 되다 보니까 다 자신 있게 말씀도 드리고 제가 다 할 것처럼 얘기 드렸던 것들이 많은데 제가 유세 때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제가 드린 공약의 대부분이 정권 교체가 안 되면 해내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의 현안들이 좀 있어서 네. 지역 현안들은 제가 애를 좀 써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많은 공약들이 사실은 중앙당 공약을 차용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현안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정권을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들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정권을 바꾸지 않고서는 제가 공약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유세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하셨네요. 전 그래서 정권을 바꾸는 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도 정권을 바꿔야 되는 입장이다. 그리고 만에 하나 내가 정권을 바꾸지 못한다면 네.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제 거취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물으려고 합니다. 라는 얘기까지 전 드렸어요. 그게 저는 사실은 우리 어저께 당선자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정권 교체에 기여하겠다 이런 얘기 그렇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많이 하셨는데 정권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저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좀 조금은 알게 됐어요. 저희 독산동 지역 같은 경우는 봉제 공장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간판도 없습니다. 네. 딱 지나가다 보면 1층에 샤시문 같은 걸 쫙 달려 있어요. 좀 약간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똑똑똑 딱 문을 딱 열면 전부 다 봉제 공장입니다. 아, 그 정도로 많은데 예. 이 봉제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셔요. 그 단순히 이제 봉제여서 힘들어한다는 측면보다는 이 소상공인들 작은 사업을 하거나 작은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네. 저희 금천 지역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제가 이제 지역에 골목을 다니면서 인사를 쭉 하다 보니까 네. 저희 금천 지역은 진짜 서민들이 살다 보니까 좀 자유롭게 하는데 낮에도 술을 많이 드세요. 이 밖에 나서 뭐 가게 앞에서 술 드시고 이런 분들이 많고 네. 인사하다가 이제 가게 앞에서 술을 드시고 계신 분들한테 인사를 딱 드렸는데 한 분이 전 되게 약간 위축감을 느낄 정도로 등치도 크고 살집도 있으시고 나이도 약간 젊어요. 한 40대 초반 같아 보이고 머리도 짧고 네. 그 추운 날에 반팔 딱 입고 있고 그래서 깍두기 같은 느낌이 얼핏 드는 이런 분이었어요. 예. 근데 내가 인사를 딱 드렸는데 손을 딱 잡더니 잠깐 좀 얘기합시다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술을 드셨어요. 이제 얼굴에 예, 예. 있는데 또 피하진 못하잖아요. 네, 못하죠. 그래서 잡아요. 예 그랬더니 예. 자기가 봉제한다는 거야. 어릴 때 학교 못 마치고 서울 올라와서 처음 배운 게 봉제였고 예. 지금 봉제를 먹고 살고 있는데 그 큰 양반이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꼭 좀 살려달래.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야 이게 그냥 말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어렵구나. 특히나 모르겠어요. 금천 지역 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진짜 그분들을 위해서도 이 정권을 바꿔야 된다. 제가 당선 소감도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런 분들하고 끝까지 하겠다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사실은 하나도 안 기뻤어요. 제가 만약 진짜 기쁘다면 정권을 한번 바꿔내고 네. 그다음에 진짜 그런 분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대안을 그 과정에서 좀 내고 네. 그걸로 정권을 바꿔내면 진짜 기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계셨고 그런 분들 살다 보니까 그런 분들 자식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에겐 청년들 소위 얘기해서
서울대연구대 인서울해서 나왔던 분들도 요새 취직 안 돼서 힘들다고 하시는데 자, 그러지 못한 90% 청년들은 어떻겠어요? 그 양반들 뭐 3%세대, 6%세대 이런 얘기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만난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말씀드리는데 희망을 포기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포기할 게 안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포기한 게 희망인데 그게 안 남더라고. 이번에 그 주민분들 만나시면서 예. 많은 걸 느끼신 것 같아요. 지금도 눈물을 보이시고 계신데 그만큼 뭐 정권 교체가 절실하고 예. 희망을 그 희망만이라도 되찾기 위해서는 진짜 해야 돼. 정말 이 정치인들 잘해서 정권을 바꿔내는 일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게 뭐 진짜 단순히 뭐 권력을 잡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살 수 있게 예. 그렇죠. 진짜. 살려달라는 국민들이 살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예, 예. 뭐 많은 분들이 힘들고 희망도 없고 예. 뭐 M4 세대며 헬조선 예. 얘기가 나오고 있어도 야권이 예뻐서 표를 준 건 아니거든요. 그러죠. 야권이 예뻐서 야권이 니네 잘하니까 자 일당 만들어줄게 예.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너무 이번 못했는데. 네 선거에서 예. 국민들께서 보여준 그 의미를 그 음. 뜻을 민심을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짜로 박근혜 정부가 그러니까 난 국민들이 네. 모르겠어요. 많은 주류 언론에서 이 정치권에 대한 이 싸잡아서 욕하는 게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정치 혐오. 예, 막 불신, 이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게 싸잡아서 또 지역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네. 야, 너 이제 국회의원들 뽑아놔도 아무 소용없다더라 이런 얘기하면서 이게 사실 싸잡아서 욕하고 매일 싸우기나 하고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참 걱정도 했는데 실제로 대단히 현명하게 1차적인 책임과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죠. 그것은 그분들이 능력이 없거나 그분들이 시도를 안 했거나 노력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거는 무한 책임이지 않겠어요? 정권을 담당했다는 것은 사실은 누구한테 책임을 미루기 어려운 그렇죠. 저는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 이하 그냥 정부라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먼저 평가를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두 번째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사실은 반사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기회를 얻은 거죠. 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기회. 네,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약에 지금 20대 국회가 시작돼서 예. 더민주가 그동안 보여왔던 어떤 예. 계파 싸움이나 예, 예. 아니면은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예. 민심이 바로 돌아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개파 싸움과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네. 이번에 첫 선거 해봤고 첫 번째 당선했는데 정당 생활을 시작한 건 한 20년이 넘었어요. 아 예. 20년이 넘어서 저는 저 마포 민주당사 시절부터 사실은 어린 시절 20대 때인데 그때부터 정치를 좀 봐왔는데 네. 개파 싸움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다 한데 이제 그게 정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거나 네. 이제 그것이 정치의 전부인 것처럼 또 보도하는-거나 이제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예. 사실은 일을 열심히 하려는 국회의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힘을 갖고 사실 일하기 어려운 분위기, 환경 이제 이런 게 오히려 좀 많은 문제였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네. 하고 아마 개판이 다 사람이 모이고 하면 아무래도 이견도 있고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잡음도 나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메인이 아니다. 그게 메인이 아니고 어쨌든 성숙하게 서로들 의견도 좀 모아나갈 줄도 알아야 되고 좀 네. 이래야 되는데 기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러니까 뭐 어떤 비전이나 예. 어떤 정책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건 좋겠지만 예. 그게 아니고 어떤 뭐 정치적 이익 때문에 뭔가 다투는 모습을 비춰진다면 예. 국민분들이 실망하실 텐데요. 아까 언론 문제도 말씀하셨지만은 보수 언론이 너무나 지금 득세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작은 것도 크게 보도하고 예. 그리고 어떻게든 싸움을 붙이려는 예. 그런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은 팟캐스트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균형 감각을 찾으시고 예. 그리고 보도되지 않은 것들 예. 그리고 감춰져 있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시는데 예. 당선인도 뭐 팟캐스트나 이런 것 좀 많이 들으셨나요?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저는 네. 보면서 사실은 팟캐스트라는 것이 뭔지는 아는데 네. 제가 제대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군요. 예. 오늘 이 기회로 저희가 팟캐스트계에 입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입문을 이렇게 네. 사실은 대담으로 하게 돼서 저도 되게 기쁜데 예, 한번 열심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들으시면 정말 기존 방송에서 못 듣던 언론에서 네. 못 듣던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진실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예. 저도 그렇게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예, 예. 많이 들어주시고요. 갑자기 팟캐스트 광고를 제가 하게 됐네요. 아, 네. 아무튼 그런 민심을 잘 알고 예. 앞으로 이제 의정 활동을 하셔야 될 텐데 당선 인사하고 다니실 때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주민들께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네. 금천 좀 발전시켜 주세요. 아, 왜냐하면 금천구가 작은 구입니다. 옛날 구로구에다가 사실은 분구된 지역인데 맞아요. 서울의 끝털이고 금천구청은 정말 크던데요. 구청만 큽니다. 근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청만 큽니다. 예. 구청만 크고 그 다음에 금천에는 유명한 게 이제 가산 디지털밸리가 있는데 거기는 국가산단입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금천구 주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예. 행정구역상 금천구에 들어와 있고 사회 기반 시설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네. 금천구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는 산단입니다. 아, 예, 그래서 제 숙제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국가산단이 지역에서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많은 사회 기반 시설을 사용하고 있고 네.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금천구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실은 산단법상 이제 그런 것도 좀 있는 게 있어서 좀 한번 지켜볼 제가 한번 좀 살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 뭐 어쨌든 금천구라는 그 지역에 산단이 제일 큰 게 있는데 지역에 어쨌든 기여할 바를 좀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게요. 네. 얼굴도 안 보고 찍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손을 잡고 네. 살려달라 네. 그렇게 하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앞으로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어제 당선자 대회에 예. 저희가 뭐 생중계로 방송을 예. 했었는데요. 예. 보니까 최윤열 당선자가 예. 우리 모두 친 기업인이 돼야 된다 이런 예. 말을 해서 예. 오늘 보수 언론들의 스포트라이트를 그거 받고 찬사 있습니다. 수준을 받으셨던데. 네, 예. 뭐 보수 언론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막 띄우고 있던데 예. 글쎄요. 근데 저는 보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걱정돼요. 예, 이렇게 친기업 쪽으로 돌아서면서 아니 민주당이 그동안 내세워왔던 더민주가 내세워왔던 예. 서민들 예. 그리고 노동자들 예. 중소상인들 예. 이분들을 위한 정책이나 활동이 적어지고 예. 그리고 좀 중요도에서 밀려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걱정이 들거든요. 어떠십니까, 당선인은? 저는 뭐 이게 당의 정책이나 당의 당론이라는 것이 네, 뭐 한 분이 새로 들어오셨다 해가지고 좌우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민주당,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 총선에서 제일 내세웠던 것도 경제였고 특히나 더불어 잘 사는 경제에 대해서 네, 국민들께 호소해왔던 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더불어 잘 사는 경제의 핵심이라는 것이 어쨌든 경제 정책의 중심에서 우선순위에서 항상 소외됐던 저희 사실은 도시 서민들, 중산층들, 저희 노동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경제 정책의 방점을 사실은 바꿔야 되는 입장인 건데 네, 물론 그렇다고 반기업이 돼서는 안 되겠죠. 예, 우리가 기업을 못 살게 한다든지, 그쵸. 예, 뭐 예. 반기업적인 정서를 갖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특히나 대기업, 수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한한 자기혁신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것을 정부가 보조하거나 했던 과정 그것이 큰 다른 사실은 경제 정책 전체에 대해서 효과가 크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업이 하나 잘 살 수 있는데 그 기업이 잘 살면 해 가지고 국민이 다 잘 살게 되는 과정은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뭐 경험치수로 다 알고 있는 바 아니겠어요? 네, 그랬을 때 정부 나라의 경제 정책이 어디로 향해야 될 것인가에 관련해서는 이제는 그 동안에 한 번도
국가 정책이나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점하지 못했던 저희 중소상공인들이나 도시 서민들을 네. 위한 경제 정책이 사실은 하루속히 좀 먼저 중심적으로 중심 좀 잡아줘야 된다. 네. 거기서부터 풀어 나갈 줄 알아야지 저희들이 국민들한테 약속한 바를 지키는 과정이지 않겠어요? 네. 뭐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예. 그리고 경제 민주화 이걸 내세워서 예. 이번 국회에서 일당이 됐기 때문에 예. 그걸 지키는 과정, 당연히 지켜야죠. 예, 네. 그게 중요하고요. 내년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다면 예. 그런 공약들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또 그것도 보겠죠. 중요합니다. 예, 예,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예. 이 어제 당선자 대회 뭐 좀 말을 좀 이어가자면 예. 아까 정권 교체 얘기하셨지만 또 한 가지 당의 단결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예. 겸손, 단결 단결. 예. 이런 말씀하시던데 어떠셨어요? 들으시면서? 단결 뭐 해야죠. 저는 사실은 같은 당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 예전에 이게 옛날 말인데 당인이라고 합니다. 당원 말고 당인. 당인한 말을 제가 이제 한 20년 되다 보니까 선배들 그 당시 저는 아주 어렸는데 선배들이 당이라는 얘기를 좀 쓰던 걸 좀 들은 기억이 있어요. 되게 어감도 좋고 되게 좋아하는데 한 당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이제 금도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금도를 지켜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네. 기본적으로 금도를 지켜주면 그런 얘기 안 나올 텐데 유독 단결을 강조하던 것은 아마 그 동안에 좀 금도를 넘어서는 그러한 불편한 잡음들이나 불편한 다툼이나 불편한 갈등들이 있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데 그 단결을 강조하는 것이 당내에서 여러 가지 활발한 토론이나 이견들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또. 그렇죠. 그래서 예. 유독 강조하는 것이 갖는 뭐 그분들의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게 이 당이 지금 당장 해야 될 뭐 숙제처럼 느끼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제 생각에는 뭐 예. 초선들의 의견 개진 뭐 이런 걸 좀 막는 예.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예. 어떤 만약에 저희가 예로 들었듯이 친기업적인 정책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대립을 할 때 예. 어떤 공약이나 예. 정책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토론을 막는 예. 하나의 그런 잠금 장치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건 뭐 들더라고요. 당연한 일이죠. 뭐 당연한 얘기죠. 예. 네, 그 숙제도 어떻게 풀어 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이제 20대 국회가 열리면 상임위를 정하셔야 될 텐데 예. 뭐 생각해 두신 데가 있나요? 뭐 추천도 많이 받았어요. 추천이요?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근데 예. 사실은 제가 어느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왔다기보다는 사실은 정무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상임위를 가서든지 간에 뭐 잘한다기보다는 열심히 할 생각은 있어요. 열심히 할 자신도 있고 네. 자신도 있는데 크게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정책이나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사실은 대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예산으로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음, 예산과 법으로 드러내는 건데 특히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세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산상의 지원이라든지 그렇죠. 이제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이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와 더불어서 경제 정책의 방점을 바꿔야 된다는 측면에서 네. 한번 싸우고 싶은 의미에서 보면 기재위를 가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음, 근데 초선한테 기재위가 재미가 없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특히 여당으로서 기재위는 크게 이제 어쨌든 뭔가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야당 기재위 위원이라는 게 뭐 뭔가를 이뤄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셔서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욕심은 좀 있어요. 있고 아니면 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천현 지역 자체가 이제 산단이 존재하고 네. 그다음에 가산 디지털별은 산단이 금천구에 어쨌든 기여할 바를 좀 찾아야 되고 동시에 가산 디지털별이 자체도 좀 더 활력 좀 더 찾아야 될 것 네. 같고 이런 측면에서 산자위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 예. 뭐 주변 분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시겠지만 예. 그러면은 의원으로서 예. 입법 1호 법안 뭐 예. 이런 거 생각하신 건 있나요? 아직 없어요. 솔직히 아직은 말해서. 없으십니까? 아직은 없고요. 네. 좀 찾아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1차적으로는 지금 실제로 법안의 중요성도 있지만 네. 저는 어쨌든 시행령은 정부가 만들고 있는데 전 시행령 가지고 정부하고 사실은 얘기를 좀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 단순히 예. 그러니까 뭐 모법과 시행령의 이제 이 미스매치가 많아서 이 모법의 취지를 제대로 되서지 못하는 시행령들을 우리 이제 과거 19대 국회에서 마지막에도 지금 얘기도 하고 계시고 뭐 테러 방지법도 예, 뭐 시행령이 등등, 예, 예. 엉망으로 와가지고요. 예, 등등 자,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있지만 네. 사실은 훨씬 많은 분야 법 이상의 시행령이 갖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민과 중산층에 의해 이제 삶의 문제와 관련한 시행령들 좀 한번 살펴본 생각이 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법도 법이고 법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행령 개정안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정부에다 제안하고 싶은 것도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시행령을 좀 들여다보고 싶다. 예, 진짜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예. 그 시행령이 정말 정부가 모법을 벗어나서 시행령으로 통치를 하려고 해왔거든요. 예, 실제 그렇습니다. 네, 예. 이거 바로 잡아야겠죠. 예, 당연히 해서. 네. 그리고 지금 이훈 당선인 같은 경우는 글쎄요, 그래도 좀 젊은 측에 속하는 그런 의원이지 않습니까? 아유, 제가 젊다고 하니까 저도 놀랐어요. 금천구 가가지고 예. 젊다고 하니까 예, 그냥 제가 보니까 후보들 가서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네요 하면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사실은 제가 금천구에 갈 때는 야, 이제 나이 50이 좀 넘고 나니까 이게 네. 나한테는 마지막 도전이겠구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제가 젊다는 생각은 안 하고 갔어요. 사실은. 가보니까 젊구나. 가보니까 남들이 젊다고 하니까 그런갑나 이러고 다니는데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역에서는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뭐 젊은 후보를 뽑았으니까 예. 청년 문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 이 청년 문제가 청년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취직을 못하고 취업이 안 되면 예. 어머니들, 아버님들, 너무 힘들어요. 5, 60대 세대가 정말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청년 문제 해결에 대한 희망도 좀 걸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청년 문제 해결에 대한 뭐 해법이나 생각 있으십니까? 요새 저 사실은 다 들여다보진 못했는데 네. 일단은 가장 긍정적인 것은 청년 문제에 대해서 여야를 불문하고 어쨌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솔루션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러한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여기서 그러면 어떤 솔루션을 낼 것인가, 당장 급한 게 어디부터인가에 네. 대해서는 이제 논의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취업 준비생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취업 이후에 대한 문제, 일자리 자체에 대한 문제, 네. 뭐 주거에 대한 문제 지금 다양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이건 그냥 상상력 수준에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소위 기존에 이렇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사회에 편입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 자꾸 이제 그 주변을 맴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청년 투표율이 높은 것 같아요. 예, 전 우리가 특히 스펙을 아무리 높여봐도 예. 잘 되지 않는다. 예. 이 사회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번 총선 투표율이 높은 것 같은데 예, 청년들의 그런 사회를 바꾸고 싶다는 열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커지고 있어요. 네. 대단히 커지고 있다고 저도 느낍니다. 네.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번에는 자식들이 어른들을 설득하더라. 절대 1번 찍으시면 안 됩니다. 예, 예.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자식이 나한테 와서 설득하더라. 투표 한 번도 안 하던 놈이 예. 나한테 와서 꼭 1번 찍으시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에 대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단순히 이제 투표로 말해달라고 저도 얘기했었고 투표가 가장 큰 무기라고 얘기했었고 서민과 중산층 합하면 우리 인구의 90%인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신들만 나서주면 그 얘기도 하고 다녔어요. 아, 예. 하고 다녔는데 청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본인들의 무기를 과감히 사용하셨고 그 의미를 이번에 당선된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사실은 깊게 새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잘못하면은 이제 맞아 죽게 생긴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왜 젊은 청년들한테 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요새 좀 무서운데 사실은 그분들이 가진 절망의 깊이나 이걸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네. 다 알지는 못하고 당사자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 때는 저같이 학교 잘린 놈도 취직할 때가 있었으니까 학교를 잘려도 그것도 운동하다가 구속된 걸로 학교 잘려도 받아주는 데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아무리 스펙을 열심히 쌓고 좋은 대학을 나와도 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는 게 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보면. 지금은 뭐 기업이나 이런 데 가면 면접에서 사상 검증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정말 너무 힘든 사회고 예. 참 예. 생각을 통제받는 그런 예. 사회가 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한 용어로 따지면 정상이 아니죠. 사실은 정상이 아니죠. 예, 이 정상이 사회가. 아니죠. 네. 이 청년 문제 아까 그 자식들이 엄마 아빠 1번 찍으면 안 된다고 이게 설득한다는 얘기 들으니까 이번에 청년들이 정말 큰 일을 해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많이 듭니다. 청년들이 나라를 바꾸고 있고 사회를 바꾸고 있다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자, 이제 뭐 기승전결을 따져보면 예. 기승전 정권 교체 예.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예, 가야 어제 당선인들 말 다 쭉 들어보면 정권 교체 그 방점을 찍고 있는데 글쎄요, 이 야권이 지금 분열된 상태에서 정권 교체가 가능할지 하는 의문도 좀 들고 있는 상태고요. 예. 실제로 이훈 당선인 같은 경우는 동교동계 정치인이다 이런 수식어를 달고 있어요. 예. 근데 동교동계 선배들 들으시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동교동계라고 했을 때는 음, 김대중 대통령님이 이제 현역 시절에 네. 같이 정치 활동을 하셨던 분들을 동교동계라고 부르고요. 음, 엄격히 따지면 저는 동교동계가 아니고 그 당시 활동하셨던 김대중 총재님의 비서였던 사람이고. 예. 그래서 물론 동교동계 우리 선배님들하고 가깝고 서로 얼굴 알고 인사드리고 당연히 그래야 될 입장이라는 것. 네. 그리고 그분들이 정치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저렇게 혼수하실 만한 위치에 계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동교동계라고 하는 게 크게 틀린 말은 아닌데 네. 엄격히 따지면 동교동계라기보다는 그냥 김대중 총재 비서 출신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언론에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수식어도 달리곤 하는데 예. 자, 이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예. 거의 뭐 석권하다시피 하고 예. 더민주는 수도권, 뭐 영남 예. 이쪽을 득표를 하면서 예. 전국 정당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 예. 그래도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힘을 모아야 예. 정권 교체가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 많습니다. 예. 국민의당과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뭐 연대라든가 뭐 단합이라든가 예.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될까요? 예, 저는 일단은 사실은 당장 급한 음, 우리 이제 국회 개원하고 나면 여러 가지 법안들이 올라올 거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논의될 건데 네, 최소한 자기들이 각자 이번에 총선거에서 얘기한 것 보면 아이디어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아이디어는 다를 수 있는데 방점을 찍고 본인들이 어디에 주력하겠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네. 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사실은 보면 네, 저쪽에서 얘기하는 공정성장이나 문제라든지 뭐 더불어성장의 문제라든지 이게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게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이나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으로 우리 서민들이나 대다수 중산층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이제 패러다임 바꿔보자. 음흠. 그 바꾸는 것은 경제의 방점을 좀 바꿔보자. 누차 얘기하지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방식과 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조금씩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네. 얘기했겠지만은 크게 저 같은 사람 일반인의 상식의 눈으로 보면 다르지 않다. 저는 네. 그렇게 주장했어요.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는 거고 예, 어쨌든 기존의 수출 대기업이나 있는 자 가진 자만을 위한 정책에서 좀 바꾸자는 건데 그렇죠. 예. 그 부분에서 같이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음, 그리고 함께할 부분이 많다. 네,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함께 해 나가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 첫 번째. 우선 예, 정책적으로 네, 정책적으로 연대하고 합의하고 협의해 나가는 것 미리 네, 대단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정권 교체라는 게 결국은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다름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번 선거 결과 과정을 보면서 이것도 희망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또다시 아젠다를 만들 것 같아요. 저는 아젠다를 만들 것이고 네, 거기에 사실은 나는 아주 준엄한 명령일 거라 생각하고 네, 정치권이나 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반할 수 없을 거다라는 사실은 뭐 근거 없는 낙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이번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서 진짜 좀 낙관하게 됐어요. 내년 대선을요. 예, 아니 대선 낙관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과정이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이 달라져 있고 이게 예, 또 이제 이런 모습이라는 게 정권 교체를 하는데 물리적으로 장애가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국민이 넘어설 것 같아요. 예, 저는 넘어설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선거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예. 국민들이 예. 전략적인 뭐 투표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예. 그걸 넘어서는 난 넘어설 거라고 봅니다. 예. 구도가 문제가 아니다. 예, 이런 저는 구도의 문제 말씀이시네요. 이전의 문제된 것 네. 같아요. 예. 허허. 네.
구도의 문제였으면 사실은 제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저 떨어졌어야 되는데. 네, 예, 이훈 당선인의 분석이 맞을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네. 같고요. 국민들이 위대하기 때문에 예. 대선 후보나 뭐 예. 대선에 대한 아젠다를 예. 잘 만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근데 뭐 동교동계 쪽에 계셨으니까 예. 동교동계 인사들이 원로들이 많이 국민의당으로 갔단 말이죠. 예, 많이 갔습니다. 예. 저도 친한 사람 많아요 거기. 그런데 왜 이훈 당선인은 안 갔을까라는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예. 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저도 호남 출신이고 호남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음흠.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전에 새정치민주연합 민주통합당제 쭉 제1야당에서 그렇죠. 호남에서 정치하는 분들 그다음에 호남에서 호남민들이 제1야당에서 애당에 갖는 그 애증 네. 사람과 이 씨름 이 애증 관계라는 게 어떤 거지 조금 이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호남에 직접적으로 발을 딛고 계신 분들이 탈당을 하고 국민의당을 선택하는 과정이 참 가슴이 아프고 네. 한면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좀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것도 불가피한 선택인가라고 할 측면도 좀 저는 좀 알고 있고 네. 이런 과정이 좀 있습니다. 있어서 저는 감히 평가를 잘 안 해요. 그 결단과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평가를 잘 안 네. 하는데 어쨌거나 그 결과가 이제 드러났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번 선거 결과가 진짜 1초 기쁘고 앞으로는 이제 걱정해야 될 상황. 네. 이듯이 국민의당 역시도 마찬가지다. 1초 기쁘고 앞으로 걱정이 많으실 거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과거 이제 우리 당이 갈라지기 전에 네. 그 전부터 좀 꽤 오래됐죠. 꽤 오래됐는데 그분들 특히나 호남 분들이 야 이렇게 우리가 이 소위 야당, 중앙당, 네. 내지는 중앙 정치, 중앙 지도부, 중앙의 주류 세력으로부터 이렇게 소외받고 이런 식으로 우리 정치하냐? 호남 이렇게 홀대받고 쓰겄냐? 이런 얘기를 써봐 그냥 대놓고 하니까 네.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하자라는 얘기를 해온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런 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번 선거를 예, 통해서. 저는 나타났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안철수라는 분의 탈당과 이런 당과 하면서 계기가 만들어진 거죠, 사실은. 그럴 수 있겠구나 현실적으로 네. 그럴 수 있는 힘도 생기겠구나라는 기회가 생겨버린 거죠. 음. 바닥에는 이미 그런 정서가 어느 정도 깔려 있었고 네. 그게 안철수라는 분과 만나면서 사실은 계기가 만들어졌고 그게 이번 국민의당과 녹색바람의 저는 기저에 깔린 부분이 아닌가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녹색 바람이 계속 갈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거기도 위기일 거다라고 거기다 얘기합니다. 위기다. 예. 이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예. 호남 민심이 어떻게 변할지 이거는 뭐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민심이기 때문에 자 저희가 현안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예, 예. 지금 장안의 화제입니다. 어버이연합의 돈줄이 정경련이었다. 예. 의혹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이 소식 듣고 충격받지 않으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별로 충격 안 받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요? 예. 예. 아니, 하여튼 누군가는 도와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 네. 그 누군가의 개인 독지가였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날 나름대로 자기 확신을 갖고 계신 사람이라는 게 생각이나 사상의 자유가 있고 네.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험치가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순수한 독지가였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은 있는데 이게 이제 정경련이어서 그것도 이 대기업들의 이익 단체인데 예. 대기업들의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예. 거기에 본인들의 이익이 걸렸다고 생각하셨나? 그게 궁금하네요. 어버이연합의 정경련의 이해관계와 이익이 일치된 분이 있었나라는 생각하니까 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경련 배후에 또 누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경실련 같은 경우는 이 정경련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 예.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요. 예.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진실 규명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 배우가 진짜 있다면 네. 진실 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뭐 아직 그 찾아보지 못한 입장에서 짐작 가는 바는 있으나
아, 짐작가는 바는 있으나 그러니까 저도 오래됐지만 어쨌든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고 네.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본 입장에서 보면 짐작가는 바는 있어요. 짐작가는 바는 있는데 그게 어떤 거죠? 그거는 제가 아직 진짜 확증을 못하니까 사실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네. 짐작가는 바는 있으나 그것을 드러낸다고 해서 사실은 뭐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네. 앞으로 이제 그런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근데 정경련이라는 단체 스스로가 어쨌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했건 간에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했던 간에 이제 어버이연합이나 이런 데 대해서 지원을 했다는 것이 국민들 보기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아, 그럼요. 네, 좋아 보이지 않고 어버이 연합이 어떤 단체입니까? 세월호 그 유가족들에게 뭐 막말을 하고 막말하신 조롱을 하고 예. 그리고 친정부적인,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청와대를 옹호하는 그런 집회만 예. 귀신같이 알고 막 열더라고요. 예. 그런 모습 보면서 이 어버이 연합 옛날에는 그 법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옛날 소위 관변 단체들 요새 이제 그 관변 단체들이 지역에서 보면 많이 변했어요. 음흠. 많이 변하기도 했는데 네. 과거 오립공 시절에 그 관변 단체들의 그 기세등등함과 그분들의 그 집회 기억을 하신 분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보면 어버이연합은 사실은 그냥 그냥 뭐 그런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근데 그래요. 네.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이 좀 그 사회적으로도 좀 지켜야 될 선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 선들을 못 지키실 때 그 바람에 더 벌어지는 사회적인 이 무리나 이런 것들이 걱정되기도 하죠, 사실은. 네. 근데 거기에 정경련이 개입했다라고 아하. 생각하니까 참 이거 뭐 대기업들의 단체인데 예. 거기서 어버이 연합 돈줄을 대고 있었다니 예. 참 충격적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국회에서도 예. 이 문제 그리고 배후 의혹 이런 것들을 좀 밝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당에서도 방에서도 논평이 관심 갖고 계신 나왔던데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예. 당에서도 논평이 나왔던데요. 예. 이 문제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예.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막 달려왔습니다. 오늘 저희 팟짱 예. 팟캐스트 처음 입문하는 우리 이훈 당선인과 함께 아유 죄송해요. 너무 재미없게 해서 네, 이런 아닙니다, 것도 아닙니다. 재밌어야 된다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재주가 많지도 않고 해서 네. 재미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글쎄요, 이 눈물을 흘리는 방송은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당선인이 아직도 그런 분들 생각하면 네. 죽겠어요, 진짜. 눈물의 방송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예. 자, 이훈 당선인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약속 예. 그리고 비전, 예. 목표가 지켜지는지 예.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팟캐스트 저희 팟짱 애청자분들께서는 계속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예. 네, 끝으로 인사 말씀 카메라 보시고 해주시고요.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미없게 해서 죄송하고요. 저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아직은 익숙치 않고. 근데 최소한 제 얘기를 제 머릿속에 있는 얘기, 제 가슴에 있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한 자리였고요. 이런 자리가 좀 더 마련되면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시면은 예. 지금보다 훨씬 잘하실 것 같고요. 오늘도 잘하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팟캐스트 입문을 저희 팟짱에서 시켜드렸습니다. 이훈 당선인 말씀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